꿀벌입니다. 오늘은 이제 차트 분석, 보조 지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이평선을 다 지운다라고 보고, 이 I는 주가가 밑으로 빠질 때 이 8월 5일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저점과 이 고점, 여기다 이제 박스권을 딱 그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중간 지점이 있는 거야. 그럼 현재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죠? 자, 그런데 다음날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여기서 중간이었던 I가 이 그림이 나와. 근데 이 그림이 나오지 않고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온 거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하락을 멈추는 행보 구간에서 주가가 이 상승을 했다라는 건, 첫째, 매집을 했다라는 건 분명하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내일 상승할지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를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보조 지표를 보면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현재 이 I는 이 상단을 돌파를 못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딱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거였어요. 요 당시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종목을 보셨어야 된다. 핑거죠, 핑거. 이 종목을 보는 거야, 핑거. 자, 그러면 주가가 이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걸 이 거래량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평선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5, 10, 40, 20. 자, 그러면 41선 기준을 봤을 때 밑에 있던 캔들들이 올라왔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단기 이평선 5일선이 4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보조 지표를 볼 때, 자, 설정을 누르고 채널 지표를 보면 이 볼린저 밴드의 핵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어떻게 하냐? 이 증권사에서 기본을 다 만들어 놓은 이 보조 지표거든요. 가만히 냅둬.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중간선만 치워요. 중간선은 우리가 통상 21선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21선은 기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색깔만 딱 이렇게 바꿔놔라. 이렇게 바꿔놓으면 상한선과 하한선, 이 지저분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50, 40 다 지워요. 그리고 이런 선들을 다 지워. 헷갈리니까. 뭐 이런 기법들을 다 우선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다 지워. 자, 그러면 상단, 하단. 볼린저 밴드의 기본 핵심이 뭐예요? 얘는 지금 추세가 상하에 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행보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행보 구간. 자, 그런데 상한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 날 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상승을 하게 되면. 그래서 현재 이 I는 중간이다라고 보는데, 상승을 탔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상, 하, 중간에 캔들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얘가 이제 매집봉이죠. 그러면 다시 움직이다가 각이 이렇게 꺾일 때 주가가 상승 시작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이 아이는 상승 시작이 뭐다? 아니다. 매집을 했다. 조정을 받는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설정을 누르고 21선만 하나를 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중간선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캔들이 하단, 중간의 기준의 밑에 있던 애가 다시 상단의 기준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럼 얘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은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종가에 진입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애들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때려. 하락하면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캔들이 내려올 때 하한선을 다시 찍는 이런 자리에 캔들이 만들어지면 이때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조정을 그러니까 하락이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상단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이런 애들 진입해서 조정받고 하락을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면 평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먹으면 크게 먹겠죠. 비중이 실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지금 그림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이 종목이에요. 그럼 아까 그 아이하고 같은 자리였다. 그죠? 그러면 이 기준 8월 5일 날의 기준을 보고 현재는 21선 중간선 하단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 캔들이 없죠. 자, 그럼 다시 이 아이가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자, 그런데 얘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죠? 각이 꺾이죠. 상한가를 안 가도 이 각이 무조건 이렇게 꺾여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꺾여야 되냐? 이 각이 꺾였다는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의.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각이 이렇게 와 있다가 꺾였으니 주가가 올라가다가 상한선을 돌파한 자리에서 상한선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뭉치면서 이런 그림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볼린저 밴드가. 여기서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꺾이고 하한선이 꺾여요. 그럼 이 그림이 뭐냐?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이 뭐냐? 상한선이 꺾이고 하한선이 꺾이면서 다시 이렇게 만나는 그림이 20봉이에요. 20봉. 캔들 20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때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요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통상 상승 비키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키니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경이라고도 해도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이걸 우리가 상승 비키니, 비키니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하락 비키니, 얘는 상승 비키니, 추세가 상승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승 비키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다음에도 각이 살아서 움직이죠. 뭐 노란색 줄도 또 나왔네요. 뭐 이런 거 다 지운다라고 보고, 응? 자, 지우고 추세가 지금 21선도 올라가죠. 꺾였네요. 여기서 꺾이죠. 꺾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그림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꺾이면 주가가 못 올라가겠죠.
현재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하한선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상한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럼 추세가 지금 이 아이는 기준점을 잡는다라고 봤을 때는 요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그럼 얘는 지금 뭐다? 행보. 근데 추세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중간선 위쪽에 캔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죽은 게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아이를 우리가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아직도 9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캔들이. 그럼 또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아이가 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어떤 아이를 봐야 되냐? 자, 현재 이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면, 자, 이런 기법들의 줄을 다 지우고 이렇게 보자 이 말이에요. 깔끔하죠? 그럼 얘도 여기서,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지금 추세가 이 중간선 밑으로 있던 캔들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각이 벌어지지 않고 있죠. 다음날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가는 계속 이 상한선을 타면서 가죠. 이 하한선 각이 어떻게 해요? 뭉치고 있죠. 이런 그림이다. 핑거가. 그러면 이 아이를 기준을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돼요? 상한가, 이 종가의 기준을 잡아라. 그럼 이 아이가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야. 이탈하면.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탈을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벌어진 상하가 서로 만나려고 하죠. 자, 이때 만들어지는 왼쪽 비트인이, 그죠? 자, 여기서 각이 어떻게 돼요? 또 벌어지죠. 핑거가 아직은 죽었지 않았다라는 걸 요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핑거가 현재 뭐다? 조정 중이다.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을 하락하면서 매집을 해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9460을 종가가 아직 돌파는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고 하락하는 구간에 또 매집을 하고 현재 이 아이는 상한가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으로 올라갈 자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 21선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는 이 뭐 보조지표라고 하지만 이 볼린저 밴드의 기법이 있어요. 타점이 있어. 우리가 지금 일봉이니까 여기서 주식을 샀다.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지금 현재 조정받는 게 33일이 걸린 거야. 33일. 아니지. 여기까지니까 하나, 두 개 빼면 31일째네. 이날 기준으로 31일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1분봉을 보기 시작하면, 자, 1분봉을 보면 400봉이야. 400봉. 1분은 하루가 얼추 그냥 여기서 400봉 전이죠. 300 몇 봉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400봉이 아니라는 거죠. 자, 대충 우리가 보면 여기서부터니까 알아서 계산해서 이건 여기서 계산하면 돼요. 400봉은 안 걸려요. 한 300 몇 봉 걸리는데, 근데 1봉으로 200봉은 2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돼. 200일이라는 시간. 그럼 우리가 요런 하단을 터치할 때 저점이구나 하고 주식을 매수해 버리면 올라가는 아이는 당연히 저점이니까 크게 상승이 나겠죠. 허나 이런 하단을 이탈했다고 해서 주식을 샀다? 200일 동안 그 의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찍으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왜? 상승을 한 아이니까 상승이 나온 거지, 하락이 나온 애는 전부 다 하락이에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를 하한선을 찍으면, 하한선을 이탈하면 저점이다 이 말이야. 그때 매수를 하라는 거죠. 얘는 올라갔으니까 간 거야. 얘 저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구장창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법이 아니에요. 그런 건 기법이 아니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들이 다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오늘 상승한 아이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9%, 20% 간 애들, 그런 애들을 가지고 기법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겠죠. 그러면 10% 올라갔어. 5% 떨어질 때 저점을 하한선을 이탈했더라 이거죠. 종가상. 그럼 얘가 이제 저점이라는 거야. 이 저점에서 주식을 샀으니 당연히 올라갔죠. 끝이 뭐다? 종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하고 조정받고 저점 이탈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10% 빠졌다. 종가가. 그럼 얘는 올라갔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얘는 하락이야. 그죠? 끝이 보이지 않는 하락이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기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말이 안 되는 거야.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찍으면 당연히 상승이 나오고, 상승을 찍으면 하락이 나오고, 하락을 찍으면 상승이 나오고, 상승을 찍으면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찍어서 사고,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종가가 상승해서 끝난 애들은 당연히 막 10%, 20%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락으로 끝나는 아이도 몇백 개가 나오고 몇천 개가 나와요. 상승으로 끝나는 아이도 몇백 개가 나오고 몇천 개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건 기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핵심은 꺾여야 돼요. 꺾여야 돼. 그래서 첫 상한가, 첫 상승, 요걸 보시는 거야. 아까 말했던 이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꺾이지 않았죠. 그럼 걔는 매집이야, 매집. 매집이냐? 주가가 내일 상승을 하게 되면 걔는 꺾이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걸 보면서 대응하는 거야. 근데 얘는 꺾일 거야. 얘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야. 그래도 우리가 왜 이월드를 집중을 해야 되냐? 얘를 왜 집중을 해야 돼? 얘는 멀리 보면 이 구간에 지금 뭐가 있죠? 상한가가 있단 말이야. 상한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한가 기준에 줄을 쳐놓고, 이렇게 줄을 쳐놓고, 요 기준에 또 상한가가 있어요. 여기다 또 줄을 쳐놓는다 생각해봐요. 이 상한가는 다 누가 보내는 거죠? 이 세력들이 다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요 구간에서 꼬리가 나오고, 요 구간에서 꼬리가 나왔어. 요 구간에서 또 꼬리가 나왔어.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지금 매집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봤을 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게 아까 뭐였다? 각이 꺾이지를 않는다는 거야. 각이 꺾이지를 않아요. 그래도 다음 날에도 각이 꺾이지 않아. 그럼 다음 날에 어차피 얘가 10% 이상 안 됐네. 8% 정도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림이 같은 그림이에요. 이 고점에서 줄을 딱 쳐놓으면 이렇게 줄을 딱 쳐놔. 이 구간에 뭐가 되겠어요? 매집이 된 거야. 여기서 주식에 물린 사람이 다 물량을 털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줄을 또 한번 쳐봐요. 여기서 이렇게 줄을 딱 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돼요? 매집이 된 거야. 그죠? 자, 그럼 또 여기서 여기 와서 또 보자. 여기 와서 또 줄을 쳐요. 이렇게 줄을 치는 거야. 근데 주가가 상승을 할 때를 보면 볼린저 밴드 각이 꺾이지 않아요. 볼린저 밴드 각이 꺾이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죠? 볼린저 밴드 각이 꺾이죠? 볼린저 밴드 각이 꺾이는 거야. 이게 핵심이거든요. 볼린저 밴드의 원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꺾이는 거, 이 각도가 사는 거, 이걸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시계를 볼 때 각이 꺾이는 구간이, 자, 뭘로 보여드릴 것?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주가가 상하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좁아지기 시작하죠. 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어떻게 됐다?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탈을 하지 않아요. 지금 중간선 기준으로 캔들이 밑으로 있다가 슬슬 어떻게 해요? 중간선을 다시 올라오고 있어.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21선이구나 라고, 중간선이 21선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좀 이 아이가 어떤 그림이 나오냐. 자, 이렇게 가까이 봤을 때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얘는 상한가를 안 갔는데 얘도 각이 벌어지죠. 꼭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각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이 각이 벌어지는 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얘 컴퓨터가 얼마만큼의 조정을 받으면서 얼마만큼의 주가가 상승을 하니 각이 벌어지는 거를 이 볼린저 밴드가 알아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할지를 모르니 뭘 봐야 돼요? 이 각을 보는 거예요. 각. 볼린저 밴드 상하 각이 벌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상한선이 올라갈 것이고 하한선이 지금 각이 내려가는 각이죠. 자, 다음 날에 보면 각이 계속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죽은 게 아니죠. 각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죠. 계속 살아있어. 이거 뭐예요? 각이 꺾였어. 이제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상한선을 타고 있던 아이가 상한선을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바로 5일선을 보는 거예요. 5일선. 그래서 5일선을 우리가 한번 깔아보자. 5일선이 상한선을 따라서 움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가 없을 때는 5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아이가 5일선을 이탈하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다시 또 뭐가 올라가고 있겠죠? 이 11선이 올라가고 있겠죠. 21선이 올라가고 있고 41선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평선이 이 구간에서 뭉쳐있던 애가 올라가면서 이평선이 벌어지면 이평선이 다시 뭉치겠죠. 그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요런 걸 볼 줄 아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만나야 되겠죠.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날 때까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기준이 21선을 봤을 때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중간선이 잠깐 이거 다시 지우고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추세가 뭐가 됐죠? 하락이 걸렸다 이 말이야. 하락 추세가 상하 중간을 봤을 때 캔들이 중간 위로 올라가 있던 아이가 요 구간을 이탈하면서 다시 하한선하고 중간선 캔들이 밑에 있다. 그러면 추세가 뭐다? 하락이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가보자 이 말이에요. 자, 상하가 벌어져 있던 상하가 다시 만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해야 된다? 바로 이걸 기억해야 된다. 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요 자리겠죠. 올라가니까 요 자리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좁아져야 돼요. 좁아졌는데 이 아이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이 아이가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캔들이 여기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중간선이 똑같이 또 중간에 있겠죠. 이때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현재는 뭐다?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다시 뭉치는 걸 보셔야 돼요. 뭉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추세가 아직은 하락이구나 라고 보는 거야. 아, 하락이구나. 자, 하나씩.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가 얘가 각이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으니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각이 벌어져야 되니까. 자, 또 가보자고요. 각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안 가죠. 이게 핵심 포인트야. 상한선을 터치했다고 해서 상한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요 구간이 하한선을 계속 터치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저점에 사서 여기서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얘는 이 그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팔 수가 있었던 거야. 요 하락해서 계속 하락하는 애들이 몇천 개가 나와요. 절대 저점이다라고 그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계속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이 그림을 봐야 되는 거야. 이 그림. 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 아이는 하한선에 있던 아이가 상한선으로 올라왔구나.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또 가보자고요. 자, 그런데 거래량이 또 들어오네. 계속 중간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자, 각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매집봉이다라고 보는 거야. 아까 이월드가 이런 원리예요. 자, 이제 각이 벌어지면 뭐예요? 주식이 이제부터는 올라가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각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 각이 다시 좁아지면 안 되겠죠? 각이 좁아지면 안 되는 거야. 어디를 이탈하면서 좁아지려고 그러죠? 내려오던 각이 앞으로 가라면서 상한선을 어떻게 돼요? 상한선을 또 이탈하죠. 그럼 상한선을 받쳐주는 애가 누구였어요? 아까 5일선이죠. 그럼 여기다 또 5일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5일선이 현재 지지하고 있다. 그럼 5일선 밑에는 지금 누가 있겠어요? 11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41선이 있는 거야. 가면 갈수록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또 좁아지겠죠. 그럼 얘는
볼린저 밴드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종가상 위로 올라갔던 아이가 종가가 밑으로 이탈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끝났다고만 보는 거지, 이 아이가 다시 이런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상한선을 뭐예요? 돌파하면서 종가가 끝났겠죠? 그러면 뭐야? 또 한 번 상승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하지만 각이, 이런 올라가는 각이 꺾이기 시작하면 다시 또 뭉치는 그림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다시 또 자, 가보자. 돌파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한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21선 기준으로 뭐다?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 추세가 얘는 아직 상승 추세구나 라고 봐야 되죠. 21선을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하한선이 이제 위로 같이 올라가는 그림.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캔들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야, 가보자고요. 결국은 여기서 중간선을 또 이탈하게 돼. 그러면 중간하고 하한 쪽에 또 캔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주식을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조정을 받다가 전고를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아이가 전고를 또 이탈해. 이해가요? 뭔 말인지? 그럼 또 하락이야. 이 전고점을 기준으로 보라고 했지 아까. 이탈했죠.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 기준점, 보조지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주식이라는 게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내일 사서 모레 팔고 하는 건 진짜 단타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주식은 회사를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야. 중장기. 바닥에 사서 1년 정도 기다리면 뭐 20% 30%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예금을 들었을 때 1년 적금 만기 뭐 이렇게 예금을 들으면 이자가 뭐 5% 10% 준다고 쳐요. 1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뭐야? 1년 안에 한 10% 20%만 먹으면 이자 이상은 벌 수 있다. 응? 그럼 빼요. 빼고 또 다른 종목 이런 종목 들어오면 또 들어가서 또 1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고 또 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다 세력주기 때문에 도박이에요. 도박인데 안전한 도박을 해야 된다. 자, 또 가보자고요. 계속 각이 안 벌어지면 안 되는 거야. 안 벌어지면. 그러면 여기서 이탈했으니까 여기서 사서 이거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탈했으니까 사. 여기서 팔어. 또 사. 팔어. 사?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아이는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아이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우리가 보조지표 말 그대로 상승이 시작하냐 하락이 시작하냐 상, 중, 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다? 상이 벌어지고 하가 벌어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와야 된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좁아졌다. 그죠? 여기서 이제 상하가 좁아지고 있어요. 이제 슬슬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진다. 하락으로 상승이 각이 벌어지고 하락이 각이 벌어지더라도 종가가 밑으로 빠지면 계속 하락을 하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이때 들어가면 돼. 하락도
각이 무조건 벌어지면 아, 저점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자, 하나하나 계속 가봐요. 어떤 그림이 다음에 나오나. 자,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갔죠. 각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하락이 나오면 이 지금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찍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진입을 해서는 안 돼요. 하락이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또는 양봉으로 하한선을 이탈해야 돼. 종가가. 자, 여기서 이제 하락을 멈췄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추세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기서 상승을 하더라도 각이 벌어질 것이고 여기서 하락을 해도 각이 벌어져야 돼.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무조건 중간이 만들어지고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각이 벌어져야 되는구나. 아까 전에 상승을 하면서 각이 벌어졌죠. 하락을 하면서 각이 벌어진 걸 뭉치면 주가가 올라갔죠.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자, 여기서 또 다시 하락선 아직은 계속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샀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 바닥 찍었으니까 계속 못 올라와요. 자, 이제 슬슬 또 다시 종가가 중간선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요. 자,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수익이 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뭐 5개, 5개, 15개, 20개 한 달 넘게 기다리면 수익이 나왔네요. 그죠? 요런 기다림으로 주식을 사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1년 계산하고 하면 그게 세력주냐고. 그건 세력주가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뭐 한 달, 2달, 3달, 4달, 1년 기다리면서 수익 나는 건 세력주가 아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야. 근데 이 회사를 분석할 줄 알아야 올라올지 떨어질지를 알겠죠. 자, 그럼 얘가 다시 한번 또 추세가 어떻게 돼요? 상승 추세가 걸리는 거예요. 각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지. 자, 또 한번 가보자고요. 각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각이 안 벌어지니까 이런 거야. 이거 각이 벌어졌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핵심이 뭐예요? 하락하고 뭉치고 일자가 만들어졌다. 그죠? 추세는 중간선 위에 있으니까 상승 구간이다. 상승 추세다. 자, 다음 날에 각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종가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각이 벌어졌으니까. 그죠? 자, 각이 벌어졌으니까 다음 날에 점상을 가네. 근데 점상 2번 가고 각이 여기서 꺾이네. 그죠? 각이 꺾였어. 그럼 추세가 어떻게 돼? 떨어지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아직은 기준이 어디를 이탈 안 했다? 그렇죠. 상한선을 이탈 안 했다. 허나 이런 건 상한선을 무조건 이탈할 수 있겠구나라고 먼저 예측은 하고 있어야 돼요. 각이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각이 안 꺾이던 아이가 여기서 안 꺾이기 시작하죠. 자, 이탈했어. 이탈. 상한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상한선을 돌파. 이거 어떻게 돼요? 추세가 또 꺾이죠. 그러면 상한선을 이탈했던 아이가 돌파를 했으니까 얘는 또 가겠다 이게 소리죠. 또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꺾이죠. 상한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상한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근데 아직은 추세가 어떻게 돼 있다? 상승이다. 뭐 때문에? 중간선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 추세가 하락이니까 주가가 빠지겠구나.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기본 핵심은 상중하예요. 그러면 상한선, 하한선 21선이야. 그러면 제가 요 21선을 이대로 놓은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중간선을 한번 놔볼게요. 자, 중간선을 빨간색으로 한번 보라색으로 한번 중간을 놔볼게요.
어떻게 돼요? 21선이 없어지죠. 21선이 안 보이죠. 왜 안 보여? 아까 21선은 3이었고 지금 중간선은 뭐다? 5지요. 5. 더 두껍게 해놨기 때문에 21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선을 놓으면 중간선이 21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21선이 무슨 황금선이구나. 이 21선이 무슨 상승 뭐 기준선이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그게.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가 없는 상태에서, 자, 볼린저 밴드를 이제 싹 다 지워보자 이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를 싹 다 지워놓고 이평선을 우리가 한번 싹 다 지워보자. 이렇게 싹 다 지우면 캔들밖에 안 보여요. 캔들. 자, 그죠? 캔들밖에 안 보여. 자, 근데 제가 어떤 선을 하나 딱 만들 거예요. 자, 제가 선을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을 딱 놨어요. 그러면 이때 세력이 진입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쭉 빠졌어.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우리가 주식을 사면 돼요. 자, 돌파.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여기서 주식을 사는 거야. 자, 그리고 다음날 돌파. 다음날 돌파를 못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야. 아니, 안 가는 거야.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또 돌파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야? 요 고점을 무조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고점에다가 얇은 걸로 줄을 쳐놓는 거예요. 저 고점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게 핵심이죠. 안 넘어가죠. 그럼 다시 주가가 이제 또 쭉 빠져. 주가가 쭉 빠져. 자, 그리고 나서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이탈했다 올라오고 이탈했어요. 다시 거래량이 수급이 빵 터지면서 돌파하는 날을 우리가 다시 타점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가보자고요. 요때가 타점이 잡히는 거야. 이게 다 뭐다? 세력이 만들어가는 자기들만의 평단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세력이 진입하고 세력이 진입하고 세력이 진입하고, 그래서 요게 다 세력이 만들어가는 가격 타점 구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게. 줄만 쳐놓으면 다 돌파하죠. 줄 치면 돌파하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주식의 기본 핵심은 세력의 심리,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력이 왜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을 것이고, 이평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보조지표. 역배열로 빠지니까 하락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이구나. 정배열로 만들어지면 상승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주식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그냥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조지표 중에 볼린저 밴드는 기법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조지표가 아니야, 볼린저 밴드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기법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법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이평선은 뭐다?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평선을 봐야 되는 거고, 기준점은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세력의 평단가다라고 기준점에 줄을 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트는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이런 게 다 똑같이 적용이 돼. 근데 이제 소형주, 중형주 이런 애들이 세력주가 더 많기 때문에 걔네들로 돈을 벌기가 쉬운 거지. 삼성전자 같은 걸 가지고 돈 벌기는 어려운 거예요. 삼성전자는 수익이 나서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서 30년 후에 다 이제 우리가 늙어 빠져갖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세월이 왔다라고 봤을 때 주가가 한 주에 뭐 20만 원, 30만 원이면 하루에 하나씩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생활비를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일당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삼성전자를 사서 많이 모아놓고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때 하나씩 팔기 위해 삼성전자를 사서 가져가고 모아가는 매매인 거지.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얼마까지 갈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아예 없는 거야.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당장 팔을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을 가지고 갈 주식을 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뭐 어떡할 건데. 떨어지면 더 좋지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63,000원짜리를 하나를 할 거냐. 주가가 계속 떨어져. 3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두 개를 살 수 있어요. 두 개. 같은 6만 원을 가지고 한 개를 살 거냐? 6만 원을 가지고 두 개를 살 거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주식이라는 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사서 올라가면 여기서 또 팔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사서 또 올라가면 또 팔고 그러면 돈을 계속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하루에 1%, 2%, 0.1%, 0.2%, 0.3% 그런 애들로 계속 움직이다 떨어지다 이러는데 세력주는 뭐예요?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막 이렇게 가잖아. 그럼 3일 만에 어떤 아이는 100%를 수익이 나는데 어떤 아이는 3년 동안 계속 행보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3년 동안에. 어떤 애들은 3일 만에 100%를 가는데 어떤 애들은 3년 동안 행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얘네들은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주식을 계속 모아가라. 모아가서 나중에 3, 40년 후에 이제 늙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그때 한 주 팔아서 생활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면서 바닥을 이탈하면 이거 어떡하나요? 뭘 어떻게? 더 사면 되지. 한 달에 내가 지금 돈이 6만 원이 있으면 한 주 사요. 그럼 다음 달에 내가 뭐 한 12만 원 생기면 얘가 3만 원이야. 그럼 뭐 4-5주 사. 계속 사. 그러면 얘는 배당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아가면 모아갈수록 배당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당금이 나오면 또 사. 배당금이 나오면 가지고 또 사. 그럼 또 이따가 배당금 나오면 또 사. 계속 배당금만 갖고 사도 나중에 3, 40년 후에 하나씩만 판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걸 자꾸 하락을 한다고 겁을 먹고 있고 상승하면 기분이 좋다 그러고 또 하락하면 또 기분 나쁘고 상승하면 기분 좋고 그러면서 계속 간방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걸 팔아야 되는 건지 사야 되는 건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그냥 가만히 냅두라 그러면 가만히 냅두면 될 것을. 그래서 하락이 멈추는 구간 3만 원, 4만 원이 왔을 때 이때 그냥 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또 사. 그러면 요때 10주를 살 걸 여기서는 50주를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개수가 100개에서 또 50개가 만들어졌으니까 150개, 뭐 200개, 1000개, 뭐 2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모아가야 된다. 돈이 없는 개미들이 자꾸 삼성전자 이걸 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돈이 벌려요 이게? 안 벌려. 절대 안 벌려. 이런 것들은 진짜 막 10억,
100억, 막 1000억씩 들어가는 개미들이 있죠. 그런 개인들이 부자가 되는 거지. 이 삼성전자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백날 집어넣어봐야 돈 못 벌어요.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삼성전자 중장기 투자하는 이 중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를 사서 계속 본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 1억을 벌고 있다 이 소리예요. 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본전이야.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뭐 10배를 벌던 100배를 벌던 그러고 있어요. 같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A라는 아들하고 A라는 아들, 뭐 B라는 아들, C라는 아들. 아빠가 똑같이 재산을 분배해주고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돈을 불릴 거냐. 이걸 테스트를 했는데 A라는 아이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해갖고 본전을 만들어 놓고 B라는 애들은 돈을 다 까먹고 A라는 애는 어떻게 돼요? 막 또 돈을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해서 모았다. 이게 다 아버지가 테스트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한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주죠. 그런 옛말이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같은 돈을 가지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고 누구는 돈을 벌지도 못하고 잃지도 않고 그냥 본전을 하고 있다. 같은 주식을 하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하고 보조지표 이런 거는 그런 걸 가지고 기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